중국에서 영화 황제가 된 조선 배우. 중국 영화사상 5대 걸작으로 불리는 항일 영화 대로.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유일한 영화 황제로 불리는 조선인, 마오쩌둥이 임명한 국가 1급 배우. 김염, 본명 김덕린, 1930년대 중국 영화계를 뒤흔들다. 1934년 중국 영화잡지 전성에서 선정한 가장 잘생긴 배우 1위, 친구로 사귀고 싶은 배우 1위, 가장 사랑받는 배우 1위. 김염은 화려한 삶을 뒤로한 채 자신만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김염의 아버지 김필수는 최초의 서양 의사이자 안창호와 의형제로 신민의 활동을 하다가 조선 총독 데라오치 암살 미수 조작 사건인 대고인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리하여 일제의 감시를 피해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김필수는 치치하울에 병원을 열어 독립군을 치료하며 수입의 대부분은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냅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인 이상총 건설을 추진하고 있던 가운데 이웃 일본 의사가 건넨 독이 탄 우유를 건네 마시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염의 가족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고 김염은 고모댁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모부는 바로 김규식,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고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김염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덕린에서 불꽃처럼 살다가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염으로 바꾸고 동양의 파리로 불리는 상하이로 건너가 영화의 꿈을 키웠습니다. 한동안 생활고와 무명의 생활을 겪었으나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완영옥과 함께 출연한 야초 하나라는 영화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큰 키와 잘생긴 얼굴,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진보적 사고와 세련된 신문화의 아이콘으로 주저없이 상하이 김염만 적어도 편지가 배달될 정도로 중국 젊은이의 우상이었습니다. 일본은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쳐 상하이를 점령합니다. 일본은 김염에게 일본 제국주의 홍보 영화 출연을 강요합니다. 김염은 기관총으로 나를 겨눈다 해도 그런 영화는 찍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일본은 김염의 영화를 불태워버리고 김염의 영화가 상영되는 상영관에 불을 질러 관객이 모두 숨지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김염의 가족들도 영화관에 올 예정이었으나 그날 김염의 형이 급사하는 바람에 오지 않아 남은 가족은 다행히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김염은 지속적으로 조선인과 조선인 예술가와 교류하며 힘닿는 데까지 그들을 지원해주고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브로마이드를 팔아 항일 자금으로 지원하였고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참전을 결심하고 전투기 조종사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김구가 남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염은 트렁크에 돈을 가득 채워 직접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김구에게 건넵니다. 광복 후에는 조선인 교포회를 조직하고 조선인 학교를 후원하며 영화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하지만 1962년 의사의 실수로 위 수술이 잘못되어 영화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김염도 커피와 버터를 즐기는 반혁명 양파 분자로 몰려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고된 중노동으로 건강은 더욱더 악화되고 합병증에 시달리다 죽음을 예감했는지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과 한국은 금교 상황이라 김염은 어린 시절 서울을 떠난 뒤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채로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불꽃처럼 살다 가겠다고 예명으로 지은 이름 김염. 그의 뜻대로 영화를 통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다 1983년 생을 마감합니다. 평생 독립에 헌신한 아버지 김필순도 김염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